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능력까지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이 있을 때 결국은 성공적인 삶도 좀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바로 주변에 누가 됐든 간에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LA인가요? LA 미국에서 엄청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던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지금 서울역에 오셔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빨래도 해 입히고 뭐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노숙자들이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좋은 과일, 썩은 거 이거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좋은 과일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갖다가 뭐 라면도 갖다 드리고요. 이게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밥을 해 먹을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에게 아마 전달되어 오는 쌀이 있나 봐요. 이제 그 쌀을 이 노숙자들이 오히려 목사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필요로 한 사람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그 쌀이 서울의 어느 한 동에 또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 라면이나 이런 걸 때우기보다는 이제 그래도 이 쌀로서 밥을 해 먹는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은 그 쌀이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전해준 쌀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아마 드실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남은 쌀을 버리지 않고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 따지고 보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선후배 간에도 서로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사랑이고 또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컸잖습니까? 그런데 집은 큰데 뭐 시골 생활이라는 게 뭐 이렇게 넉넉할 리는 없잖아요. 식구들도 이제 11 식구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정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랑방이 있잖아요. 이제 방이 굉장히 큰데 그전에는 이렇게 박물 장소에서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팔고 어깨 메고 다니고 파는 뭐 광주리 같은 거 채라는 것도 팔고 말이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옷까지 또 뭐 먹거리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파는 그런 보찜 장수들이 꽤 있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보니까 그게 이제 무허가 한의사, 그게 돌팔이 한의사죠. 그런 할아버지도 매일 오셔서 뭐 겨우 내내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저는 거기서 얻은 거랑 감초 몇 개 얻어먹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할머니는 꼭 우리 집을 찾아오면 저녁 때 오면 저녁을 먹이고 재워주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여서 보내고 그랬어요. 뭐 한 푼 뭘 받거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도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다시는 누구 이렇게 재워주지 마라 그래도 할머니는 그거를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그래도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꼭 이렇게 움묵이라도 이렇게 재워서 보내고 밥을 대접해서 보내고 이런 거를 어려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나마 학교 교사로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살고 현재도 이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큰 무리 없이 사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우리 조상들이 주변에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베푸신 것, 존중해 준 것, 이런 덕이 예, 자식인 저에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주변에 많이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가능하면
후배나 지인들과 만나면 술 한 잔을 좀 할 필요가 있어도 가능하면 제가 여유가 있으면 제가 내려고 합니다. 거의 90% 이상은 제가 내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사업하는 친구보다 돈이 많아서는 아니죠. 나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대접을 하는데 뭐든지 이렇게 보면 그것도 덕분인지 뭔지 주변에서 보면 그 인복이라 그럴까요? 제가 인복은 많습니다. 다 보면 주변 분들이 도와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인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을 대접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대급부 비슷하게 오는 게 아닌가. 이게 당장 오지 않아도 먼 세월이 지나면 소문을 타고라도 아, 뭐 이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이 가면서 자식 때에도 내려갈 수 있겠고 또 그다음에 본인 당사자에게도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존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존중이 없는 존경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우선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해줘야 된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존중이 없는 존경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일화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제가 크게 뭐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이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살아있을 때 에, 돈을 벌었어요. 그럼 누구 건가요? 그렇죠. 내 거죠. 근데 돈을 썼습니다. 그럼 내 건가요? 내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음식점이면 음식점 주인 것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 돈은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뭐 주변에 보면 돈 뭐 누가 뭐 100억대 재산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그 사람들 부럽지 않은 것이 나는 비록 돈은 없어도 내가 충분히 주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예요. 근데 막상 죽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건 누구 건가요? 내가 많이 버는 돈 누구 거예요? 그렇죠. 자식 거나 누구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식에게 안 주고 사회에다 환원을 하는 거죠. 왜냐?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저 욕심만 부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불쌍한 영혼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죽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남에게. 그 남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쥐고 있는 거와 또 쓴 거, 그다음에 죽으면서 쓴 거와 그다음에 남겨놓고 갈 경우 이게 좀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특히 우리 자라나는 이세들에게 너무 많은 탐욕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결국은 주변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결국 모든 사람이 지구촌이 다 이렇게 네트워킹 돼서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서로 보듬고 나누고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